저희 아이팩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 원장 맥스고 저희가 저는 이제 파트 4가 돼버렸네. 파트 2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는 일단 이걸로 하면 되겠죠. 홀리스틱 리뷰라는 단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내용 살짝 좀 언급할게요. 저번 주에는 조금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영상을 올려가지고 제목이 그거였어요. 왜 한국 애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냐. 그리고 어머니들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들 때문에 못 간다 했어요. 결론은. 오늘도 그 얘기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는 물론 점수랑 SAT랑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님 서울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서울에만 대략 2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국에는 한 2,000개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한 20만 개 있다고 쳐요. 근데 잘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 잘한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난 2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뽑는 거는 20만 명 근처도 안 뽑거든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똑똑한데 좋은 대학교를 많이 못 가요. 주변에도 보면은 얘 정말 천재다. 천재는 별로 없죠. 얘 정말 공부 잘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야 됐었는데 못 가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의외로 얘가 어떻게 갔지 하는 애들이 있는데 준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그 1등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 잘한다는데 그런 애들은 대학교에서 이제 100분율로 본다면은 10% 정도 그 정도로 뽑아요. 근데 걔네들은 11학년 때쯤 벌써 연락이 와요. 학교에서.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컨커드 리뷰에 글을 실리는 애들. 아니면은 그 올림피아드에서 1등 하는 애들. 걔네들은 미리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중간 80%인데 공부만 잘한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상담할 때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냥 웃어요. 그냥 얼마나 잘하길래 잘하냐. 그러니까 조쌤도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잘했겠죠. 저는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잘한 건 아닌데 그래 어느 정도 저도 콜롬비아 나왔으니까 로스쿨도 그래서 나오고 그러면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서를 준비하실 때 절대 공부 잘한다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그거는 왜 그걸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학점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우리 애들 공부 못해요. 근데 3.7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길래 그냥 부모님은 몇 점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딱 그걸 먼저 할 거예요. 처음에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면은 단과 대학마다 또 평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거의 80%가 지원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스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가 지원하는 이제 소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이제 undecided. 그 위주로 오늘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그냥 질문을 하세요.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부모님들이 여기 왔던 거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온 것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제가 나오면 그때마다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앞서 저희 이제 학원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저희가요. 이제 한 2달 됐나요? 그래서 2달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까지는 이제 인터프랩의 원장으로 있었고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한 300명 정도였는데, 작년 한 800명 정도 학생을 했고, 컨설팅도 85명 했고, 근데 너무 커요, 학원이. 그래서 이쪽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작게 하고 싶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업도 8명밖에 안 돼요, 저희는요, 한 반에. 8명밖에 안 되고, 규모는 한 10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새 학원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던 선생님들 한 반은 같이 넘어왔고, 저랑 같이. 그 다음에 딴 데서, 조선생 같은 건 딴 데서 왔고. 그래서 저희 웹페이지는 좀 자주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설명의 자료도 다 공개돼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 정보 관련된 글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 가면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오늘 녹음되는 건 다 올라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홀리스틱 리뷰라는 게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모든 대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학점을 중요시 안 본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학점은 되게 중요시 봐요. 근데 점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해요. 홀리스틱 리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4가지 판단 기준이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이제 관심사가 뭔지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성격, 인격? 이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본대요. 그 다음에 사회 기여도. 요 네 가지 요소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계량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없는 인덱스들이에요, 얘네들은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화가 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뭐 3.7이다, 3.2다, 뭐 3.5다 하면은 비교가 가능한데, 요 부분들은 그런 계량화 작업이 안 돼요. 그럼 봅시다.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애가,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애는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들을 보면은 그 성적도 아셔야 되는 게 만점자의 80% 정도는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 상위 학교에. 그 SAT 1600점, 예전에 2400점이었겠죠. 그 다음에 학점도 4.0인 학생이 한 80%는 떨어져요. 왜냐면은 성장 가능성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스테디해요. 그냥 쭉 얘는 그 정도 학생이고 뭐 특이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장 가능성이 또 안 보이는 애들은 뭐냐면 만약 여기서 이제 학생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다. 아니면 영재학교를 다녔다. 그걸 꼭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거에는 천재였고 지금은 바보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딱 그런 대조니까 그런 거 언급하지 마세요. 그럼 왜 해요? 근데 저희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웹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파워포인트.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희 웹페이지에 다 올라가니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뭘 했다라는 식의 원서를 준비하시면은 강조는 되겠지만 반면에 지금 뭐 하고 있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밝힐 필요가 없어요.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만약 9학년 때 우리 애가 놀았어요. 잘했어요. 10학년 때도 놀았어요. 더 잘했어요. 그냥 11학년 때 잘하면 돼요. 12학년 때 잘하면 되고요. 9, 10학년 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AP 시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9학년 때 AP 한 2개 시키면은 무조건 Psychology, Statistics 요거 정도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수학 잘한다는 애도 뭐 AP Calculus AB 이런 거 하는데 성장 가능성 오히려 저해가 돼요. 9학년 때 3개 들으면 10학년 때 4개, 11학년 때 5개, 11학년 때 5개, 12학년 때 6개를 들어야 되는데 애를 죽이는 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이제 상승 곡선을 보는 거고요. 관심사 및 교내외 활동 이 부분이 중요한데 또 잘못되는 접근만 볼게요. 많은 학생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활동을 시켜놓고 여러 개의 리더를 만들어놔요. 최악이에요, 그것도요.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한 고등학생이 5개 활동이 리더라고 쳐요. 그러면은 학교를 9시부터 3시까지 간다고 치면은 얘가 아무리 로봇이라도 한 10시까지밖에 활동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5개 활동 다 열심히 못해요, 걔는. 5개 활동 다 대충 하는 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뭐 10학년 때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리더십이라는 거는 포지션보다는 했던 활동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관심사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공대는 살짝 제외하고 할게요. 공대는 관심사랑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같이 평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년 보면은 공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우수대학교를 가는 애들 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 활동을 되게 잘해요. 아니면 되게 열심히 하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탠프드 학생은 공부는 한 3.7? 그리고 SAT도 뭐 1510? 요 정도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AP도 한 3개밖에 없고 주변에서 너가 무슨 스탠퍼드냐. 근데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영을 거의 전국 1등 하는 애라면은 자기가 관심사가 생기면은 그것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명, 프린스턴 간 학생은 뭐냐면은 걔는 이제 음악을 되게 잘해요. 음악을 단순히 그냥 체인버 오케스트라에 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미 고등학교 뭐 대표단으로 있고 음악을 되게 잘하는데 공부도 얘도 한 3.6? 그 다음에 SAT도 뭐 1520인가? 10인가 얘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걔 프린스턴 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 관심사의 교내 활동을 원칙은 뭐냐면 여러 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백화점 음식점 가봐요. 맛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개 종류는 있는데 맛이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 개 활동을 다 그냥 조금씩 한 것보다는
관심 있는 거 하나를 좀 열심히 시키세요.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얘가 논문을 열심히 쓰는데 그냥 논문 쓰게 할까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잘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나 논문 쓸게. 답답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뭐 좋아하는 거 게임을 하려면은 한 3년 전에 MIT 간 학생은 걔가 게임 거의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엄마랑 얘기를 했어요. 저랑 컨설팅 하면서 얘 게임을 좀 살리자.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쳐들어왔거든요. 저한테 한 20통 하면서 이게 애한테 뭘 시킨 거냐. 그러니까 통화를 했나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맥쌤이 저 하루에 3시간씩 게임해도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양반. 계속 안 받고 있었는데 저는 걔는 조건은 달았거든요. 너 6개월 안에 그럼 너가 뭐 세계 1% 한번 해봐라. 걔는 1% 들어갔어요, 게임. 한 3시간 차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든 간에 학생이 좋아하는 걸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성격 및 인격. 이건 두 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격 및 인격이랑 사회 기여도는 특히 이제 상위 학교로,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애가 한 25위 안에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니다. 그냥 50위 정도 학교 가면 되나? 그러면은 성적대로 가면 돼요. 네.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활동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수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 학생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봅시다. 그러면은 이 홀리스틱 리뷰 요 기준으로 될 텐데 그럼 어떤 애를 보냐? 요건 데 넘어갈게요. 너무 얘기가 change the world. 이게 어떤 학교마다 있거든요. 학교들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떤 애를 뽑냐면은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애를 원한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그냥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Go beyond well-rounded person. 뭐냐면은 모든 거를 잘한다는 거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잡았을 때 어머니가 결정하지 말고요. 학생이 좋아하는 거. 얘가 뭐 운동을 좋아하는 거 운동시키고, 얘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 게임도 시키고, 얘가 뭐 쇼핑을 좋아한다고 쇼핑하라 그러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음식 만들라 그러세요. 뭔가 하나 나와야 돼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 그 모든 거를 조금씩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도 애매하다면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력서는 써야 되니까. 야,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 설명할 때 단순히 너가 무엇을 했냐 이걸 쓰지 말고 너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냐라고 한번 바꿔보라고 하세요. 그럼 애들이 그럼 그 리스트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학생회장 해가지고 학교에 그 학생의 뭐 장으로서 선생님들과 교류를 했다.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학생회장 시킨 게 그거잖아요. 뭐 주간 회의를 했다.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왜 자랑해요? 어느 활동이든 간에 꼭 물어보세요. 그 활동에서 너가 누구에게 어떠한 변화를 준 게 있냐 없냐. 만약 없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활동이고 그 학교에서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력서라는 거는 작업할 때 한 두세 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자랑형.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 받은 거. 그게 하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이력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냐.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두 번째 작업하는 거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변화 가져온 게 없거든요. 뭐, 인터내셔널 클럽.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 학기별로 국제 학생들의 뭐, 국제화를 위하여 무슨 행사를 했다. 뭘 행사예요? 뭐, 코리안 나이트 하면 한국 애들만 불러가지고 그냥 케이터링, 뭐, 김밥 시켜놓고 그냥 케이팝 트고 있는데. 그 오는 애들의 90%는 한국에, 10%는 미국인데. 이게 무슨 국제화예요? 그냥 한국 애들끼리 노는 거죠. 그래서 이 Train the World 이 부분은 이력서 자체를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파이크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요 첩보에는 쓸 건데, 아까 말했던 그 특이한 점. 많은 학생들이 이래요. 그냥 모든 걸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뭐가 뛰어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애들이랑 이제 활동한 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너가 가장 오래 했고 가장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또 찾아주세요. 그냥 대학교 감에 있어서 어느 활동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시키지 말고요. 그냥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너네 선배가 뭐 했는데 대학교 갔다. 어느 대학교 갔다. 근데 그거 되게 거만한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뭐 했다고 대학교 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린스턴,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프린스턴에서 쓴 말이에요. We are interested in the talents and interests you will bring to Princeton outside the classroom.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뭘 했다라는 거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실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모든 시험을 잘 봤다. 공부 성실하게 하는 애일 뿐이에요. 그래서 활동에 이런 스파이크를 찾을 때 수업과 관련된 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we don't value one type of activity over another. 뭐죠? 어떠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시키면 좋겠죠.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 본인의 학생이 이 군에 들어간다면은 되게 위험해요. 하는 활동, 음악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클럽 하고 있고요. 수학 클럽 하고 있고요. MUN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내셔널 클럽. 요 5개 갖고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모든 99%의 한국 학생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줘야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5개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rather we appreciate sustained commitment to the interests you have chosen to pursue.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딱 2가지를 해야 되는데 sustained commitment라는 거는 이제 중요도라는 건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랑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도 한번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연애했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좋을까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겠잖아요. 근데 애들 활동 보면 똑같거든요. 기록을 할 때도 원서상에는 주당 몇 시간, 연간 몇 줄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에 좀 이쪽으로 나오려면은 주간 한 1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계속 부모님들이 제가 적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태클이 하나 들어와요. 야, 너 그거 하다가 언제 공부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망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뭐 하나에 오래 지속하길 바라요. 그리고 interest you have pursued. 이건 이제 전공 관련이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한다면은 이제 프린스턴이나 모든 대학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업과 관련된 활동은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공부는 나의 장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AT 잘 봐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학점 잘 받아야 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같진 않아요. 이제 멘탈리티 좀 바꾸셔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봐가지고 지금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400점 만점에서 만점자 399, 398 이 정도 나오면은 석차순으로 쭉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라 군을 형성해 놓기 때문에 1500점이나 1600점이나 똑같아요. 4.0이나 3.7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뭐 하나 잘 못하나 보다 이 정도지 그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점수에만 민감을 하지 마세요. 조금 볼게요. 이제 좀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학교들이 보는 건 당연히 이제 grades, GPA, test scores, activities, recommendation letter, personal statement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간과하는 게 4번인 것 같아요. 4번. 추천서 되게 중요합니다. 추천서는 지금 만약 11학년 학생이 있다면은 벌써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은 해놨어야 돼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부탁을 해놓으세요. 근데 하나씩 볼게요. 이제 grade하고 GPA 관련해가지고 AP 관련해서 할게요. AP. 이게 대학교별로 이게 AP가 좀 2개 같은데 하나는 AP 수업과 시험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 대학교들은 공통적으로 다 한 목소리를 해요. AP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AP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수업이 중요한 거지 시험 본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민사고 애들이나 대원여고 애들이 다 좋은 데 가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1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수업은 또 안 들어요, 애들이 많이. 그리고 고3 때 안 들어요. 그 전에 다 들어오고 시험만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업의 난이도를 보거든요. 학생한테. 학생이 과연 그 학교에서 주어진 가장 어려운 커리큘럼을 짜고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요 판단 기준이지 AP 시험을 보냐 안 보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몇 개를 그러면 수업을 들어야 되냐. 근데 이게 인덱스예요. 이게 benefit to application. 얼마나 이게 수치화 됐을 때, 이게 특이한 표가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교 나비인가 발표한 게.
잘 보시면은 2개랑 4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미치는 영향이. 근데 6개 이후부터는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6개를 모두 수업을 듣든 7개를 듣든 8개를 듣든 9개를 듣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총 숫자는 뭐냐면은 AP 클래스 테이큰이죠. 그 수업 의미예요.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학년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 하나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괜히 학교에서 못 듣게 해가지고 부모님 찾아가지고 우리가 꼭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듣지 마세요. 11학년 때 한두 개 듣고 12학년 때 한 두세 개 들으면 이 안에 들어와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학년이 있다면 AP 아직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보다는 수업이 더 유의미한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수치적으로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GPA는 그 정도로 어차피 GPA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높으면 좋죠. 그런데 AP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한 6개면 충분하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상위 대학교 입학처장들이 얘기를 해요. 6개 12학년 수업까지 포함해서 충분하다라고.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 봅시다. 지금 말하는 오늘 요 4가지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중요한 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그 스파이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volunteering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 원서의 가장 큰 장점이 volunteering이다. 그거 하기엔 되게 힘들어요.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만의 특별한 색채가 나오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저거예요. 방학 때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일주일 보내가지고 volunteering 시키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어차피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돈 장난하러 가는 것 같아, 애들. 그리고 애들이, 그런데 또, 그거 딱 보내놓고 이제 부모님 뿌듯하죠. 얘가 여기 갔다 왔구나. 근데 또 학생들도 또 웃긴 게, 항상 그거 갖고 에세이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항상 에세이는 딱 2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해요. 되게 더운 나라를 가요. 근데 계속 목만 나요. 그리고 뭘 먹고 싶은데, 수돗물도 없고, 얼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 한 잔 어제 딱 구해가지고 마시는데, 내가 물도 내가 고마웠게 생각 안 했구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그쪽에 있는 좀 못 사는 애가 등장해요. 그리고 걔 눈을 보면서, 걔 선한함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악마구나. 뭐 이런 식의 글이 나와요. 근데 그런 에세이 쓰지 마세요. volunteering. 이게 본인의 스파이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athletics and instrument play. 음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뭘 강조하냐면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에세이의 소재잖아요. 그 학생을 나타내는 거. 자기를 자랑할 때 항상 솔로하고 엔semble 같이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내가 되게 잘하나 봐요. 바이올린을 잘 치든 피아노를 잘 치든. 그런데 이 연습을 갔는데 오케스트라 컨덕터 지휘자가 자기를 멈춰요. 야, you're off tune. 그런데 보니까 내가 전체 멜로디를 생각 안 하고 나만은 했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았지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반성하는 글을 쓰는데 그것도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Athletics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있죠. 축구. 남자애들 축구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볼리볼도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미식축구 하면 뭔지 모르겠. 미식축구는 괜찮겠어요. 걔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미식축구 잘하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축구. 근데 또 여기서 2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기가 캡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치하는 애들. 근데 에세이는 똑같아요. 이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거의 99% 그렇게 하는데 얘도 본인의 스파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Science Club and Robotics. 이거 이제 제일 핫한 거죠, 이제 로보틱스 하는 거. 근데 로보틱스나 사이언스 클럽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로보틱스 애들이 접근을 되게 잘못하고 있거든요. 로보틱스 클럽을 할 때는 근데 특이한 건 모든 학생이 자기가 장이래요. 그런데 그럼 모르겠어. 왜 그렇게 로보틱스 클럽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장이래요. 좋아요. 첫 번째 잘못. 로보틱스 클럽을 이용하려면은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강조할지 아니면은 본인의 전공을 할지 명확하게 하세요. 전공 에세이에다가 리더십을 집어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으로 가려면 이제 로보틱스 안에서도 그 프로그래밍 하는 데가 있고, 코딩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쪽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수식 계산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가 따로 있어요. 어셈블 하는 애들이.
본인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쓰라 그러세요. 그냥 로보틱스 안에, 내 로보틱스 클럽의 회장으로서 대회를 나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뭘 했는지, 그거 위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아요. 마지막, 이제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클럽이죠. MUN. Student Government International Club. 다 좋아요. MUN.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MUN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보자. 한여름에 정장 입고 에어컨 나오는 건물 안에서 한 100불짜리 점심 먹으면서 그냥 우리 난민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MUN 의미는. 그래서 이거 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Student Government도 되게 위험해요. 이거는. 왜냐면은 애들이 Student Government의 President, Vice President 하는 건 좋지만 Student Government 단어가 나오는 순간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변화예요. 그럼 너가 학생회장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그 변화가 없다면 얘는 절대 강조 못해요. 그 International Club, 정말 International 한 번은 본 적이 없어 아직 애들이요. 그냥 끼리끼리 노는 클럽 같아요. International Club. 그냥 그 International Club 안에도 다 different chapter들 있잖아요. Chinese chapter 그러면 중국 애들끼리 그냥 놀고, Korean chapter 한국 애들끼리 놀고. 그래서 International 요 세 개도 어떻게 보면 애들이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 특이한 점이 되기는 되게 힘든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력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를 꺼내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의미 있는 거를 끌어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워낙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또 빅 스파이크 했을 때 이것도 주요한 게 이제 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어요. This is not helicopter parenting.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을 이렇게 막 못 시키고. pass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이건 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duration이잖아요. duration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변화를 줬냐. 그 단어가 passion이거든요. 열정. 근데 passion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정이. 네? 죄송합니다. 저 물어보면 안 되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되게 싫어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무엇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두 의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패션의 의미는 양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희생을 해가지고 무엇을 열심히 한다. 희생을 통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시겠죠? 이제 영화 그 Passion of Christ. 그 메어 깁슨 그 영화 아시나요? 그 예수님 그거 했던 그 영화인데 그게 Passion of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션을 나는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스탠퍼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입학 초대를 한 게 제일 보기 싫은 단어가 패션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I am passionate about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면은 I am passionate about environmental engineering. I am passionate about saving the planet. 뭐 이런 거 쓰는데 자기가 제일 싫은 단어래요. 왜냐면은 1차적으로 단어적 의미도 모르고 2차적으로 패션은 하다고 하는데 패션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션이라는 건 그 듀레이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패션한 게 있다면은 그게 본인의 스파이크가 되겠죠. 봅시다. 이제 또 이제 아까 액티비티 아카데믹스 관련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답이 없죠. true or false예요. 어머니는 대답하기 싫어하셨으니까 되게 요 문장을 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대답해 볼게요. 첫 번째, taking all the tough courses.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false. 오케이. 또 일단 여기서 제가 그냥 진짜 all이라는 거는 항상 모든 시험에서 그 오답이에요. 네. 이 전체가 항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답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난이도는 있어야 돼요. 수업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었던 거는 쓸데없는 수업 들을 필요 없거든. 아까 말했던 얘가 뭐 이과 갔는데 괜히 9학년 때 스태티스틱 왜 들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AP나 이렇게 어너스 반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본과 그러니까 코어 코스하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거 위주로 듣고요. 모든 거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it is about the courses rather than the test scores. 이거는 되게 쉽네요. 이거는 뭐죠? 그 수업이 중요해요? 시험 점수가 중요해요? 수업이죠. 이건 되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번, fulfillment of core courses.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뭘까요? 이거는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true죠. 근데 여기서 필수 과목이란 거는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졸업용 필수 과목이 있고 대학교마다 필수 과목이 달라요. 특히 공대를 지망하는 애들은 반드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공대 뭐 MIT, 칼텍, 조지아텍까지 포함해가지고 과학을 4년 듣기를 바라는데 4년 중에 물리, 화학, 생물 1년 플러스 또 딴 거 1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chemistry, physics, AP chemistry, AP physics 이렇게 들어와요. 바이올로지가 빠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과학 4년 중에 기본적으로 생물, 화학, 물리 1년 듣고 너가 잘하는 거 하나 더 들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4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건 별 차이 없고요. Reading, language, English is critical. 이건 true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마의 1480이 있죠. SAT에서. 뭐냐면은 수학 만점, 그 다음에 reading 680점이다. 얘들은 좋은 학교 많이 못 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reading이 800점, 수학이 680이면 좋은 학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생 수업 그 트랜스크립트 한번 보세요. 대부분 영어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수학이랑 과학은 엄청나게 힘들게 해놓는데 영어하고 역사는 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 트랜스크립트 보면은.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미국 대학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reading, language, English 점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6번, beyond loyal to in-school curriculum. 이건 뭐냐면은 being loyal, 요새 들어서 좀 변한데 특히 공대생을 준비한다면은 학교 수업으로는 불충분해요. 1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engineering. 내가 왜 엔지니어링이 좋을까? 근데 학교에서는 엔지니어링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는 엔지니어링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엔지니어링이 좋아?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엔지니어링 학교들은 학교 외의 수업을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GPA 3.7에서 low GPA. 만약 UC를 지원을 한다면은 좀 낮아요. 이건 안 돼요. 올해 이제 3월달에 UC 결과가 나왔을 때 UC 버클리 학장이 딱 한 말 있죠. 과거에 3.9는 9로 UC 버클리와 LA는 거의 세이프티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 타겟 아니면 리체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붙었던 애들도 보면은 GPA 높은 애들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GPA 높다는 게 이제 웨이티드 돼가지고 4점 넘은 애들. 버클리하고 LA는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클리는 좀 예외이지만 LA는 명확하게 그냥 GPA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AT 점수도 그러니까 단적인 예는 저도 작년에 저랑 SAT도 중요하겠지만 했던 애 중에 그냥 4.1. 근데 SAT가 지금 1410인가? 근데 UC 버클리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되게 달리할게요. 답이 두 개예요. UC 계열을 지원하고 LA나 버클리 가려면 3.7은 좀 낮아요. 좀 힘들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낮은 편이고. 네, 미국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3.7 이렇게 이 정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또 봅시다. 이건 이제 액티비티 관련 질문할게요. 아까 잘 들으셨는지. 난 모든 걸 잘해야 된다. false죠. 이건 아니죠. I must be involved in well-rounded activity.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false겠죠. I must have leadership position. false예요. leadership position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I must have something I really enjoy. 맞죠? Certain activities are better than others. 아니죠. 그 어떠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좋고 나쁜 건 없어요. I should go beyond school activities. True. 이런 식으로 준비하실 때 꼭 요건 생각하세요. 봅시다.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 좋아요. 우리 아까 GPA 얘기도 했죠. 이제 액티비티 얘기도 나왔죠.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어디에 반영되느냐? 레저메도 반영이 되지만 아까 조쌤도 서플리먼트 에세이 조금 했죠. 근데 저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좀 질문이 많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거 프린스턴 질문인데 질문 1은 뭐냐면은 액티비티 에세이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걸로 했던 거 뭐냐면은 액티비티 에세이 중에
그러면 본인의 활동 중에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한번 보세요. 이 아래도 이제 Y 메이저 에세이가 나오는데 여기다 포함은 안 했죠. 5번으로.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써야지 전공과 관련된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meaningful to you. 나한테 중요한 거. 근데 여기다가 나는 로보틱스 클럽에서 수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얘는 결과만 따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에세이는 본인이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아까 말했던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자랑만 하면은 거의 흔히 말하는 반맛 학생. 아웃. 두 번째, 이제 베이케이션 에세이도 있어요. 너 방학 때 뭐 했냐? 그리고 원서를 보면은 모든 활동이란 거는 그 주당 몇 시간, 연간 몇 주, 그 다음에 학기 중, 방학 중, 1년 내내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요. 방학이 미국 같은 경우는 4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도 사설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 막 10주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SAT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애들 10주 보면은 이거는 10주 오래 보내는 그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과의 다이내믹스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부모님은 오래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얘가 공부하고 있고 그거 만족하고 있고 학생은 이제 잔소리 안 듣고 공부하고 있고 또 만족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결과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중해서 유형 알고 그냥 공부 좀 한 다음에 본인이 그냥 연습해서 풀면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SAT 학원에서. Anyway,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케이션에서 나오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상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어떤 책을 읽었냐, 어떤 오퍼를 좋아하냐,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이것도 나오는데 절대로 어떤 책을 좋아하냐 해가지고 막 그 고등학생이 읽어야 되는 클래식 100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쓰지 마세요. 만화책이면은 뭐 만화책도 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내 친구가 너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하니? 나는 햄릿을 되게 좋아해. 그래. 너는 요새 뭐 읽니? 나는 주간조선을 열심히 읽고 있어. 이런 애 어때요? 그냥 반만시잖아요. 너 뭐야? 너 그냥 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그냥 학생다운 걸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제 또 예를 봅시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Y major essay가 나오고 Y school essay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4번에 같이 할게요. What do you most enjoy learning? 1번은 너 뭘 공부하고 싶냐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너가 배우는 게 뭐가 좋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는 거를 전공이랑 또 접목을 시켜놔요. 그럼 얘네들 미쳤다고 2개를 내겠어요? 똑같은 질문은? 그래서 이런 식의 나왔을 때는 본인의 호기심을 쓰세요, 진짜. 뭐가 진짜 궁금한지. 이 에세이는 딱 예일하고 스탠퍼드 2개밖에 없어요. 그냥 academic vitality 에세이인데 메이저 에세이 나오고 또 vitality가 따로 나와요. 근데 이건 좀 더 길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메이저 에세이를 난 엔지니어링 썼는데 이건 그냥 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기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량을 배출량을 줄일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2년 안에 졸업할까?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나는 고든 램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그것도 좋잖아요. 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Y major essay하고 Y school essay가 이렇게 구분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요. Y school essay에서는 academic 한 것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있는 학교가 있고요.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합쳐져 있는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유펜도 합쳐져 있고 코넬도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존 서킨스도 같이 돼 있고 NY도 같이 돼 있고 그래서 전공이랑 학교랑 같이 묶어서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애카데믹 한 부분이 강조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Y 스쿨 에세이에서는 뭐 예일, Y 예일 그러니까 예일은 되게 훌륭한 학교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걔네들도요. 예일은 전통이 있다. 걔네도 알고 있어요. 예일에서는 수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알고 있어요. 예일 교수님들은 다 훌륭하다.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학교의 미션하고 비전하고 기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가가지고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을 기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받겠다는 게 보다 Y 스쿨 에세이의 주의할 점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학교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너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기여할까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Y 스쿨 에세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학교의 정보가 나와야 되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는 기여가 될 거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기여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야지 단순히 거기는 다양한 코어스 커리큘럼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죠. 애들 코어스 커리큘럼 그 다음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서머 인턴십 많이 해주고 그건 너무나 티피컬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Y스쿨 에세이 쓸 때는 항상 부모님들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주변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은 꼭 찾아서 멘토를 하나 붙여주세요. 야, 오빠가 되든 형이 되든 뭐 누나가 되든 언니가 되든 이 학교 뭐가 좋니? 그래가지고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사실을 갖다 쓰는 것도 더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학교에 대한 서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얘 어드미션 오피스에다 메일을 보내세요. 걔네들 돈 받고 하는 게 그건데요. 뭐가 좀 궁금한데 이거 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대답 와요.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에세이 또 따로 있고요. 브라운 봅시다. 아까 한 것 같은데요. 브라운은 액티비티 에세이, 백그라운드 에세이, 커뮤니티 에세이, Y 메이저 에세이, Y 스쿨 에세이 되게 많네요. 에세이가.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그랬죠. 그 활동들 이제 학점 다음에 활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동들이 이 모든 것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액티비티도 이제 이거 잘 조합을 해요. Y 메이저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아까 그 로보틱스 클럽을 했다고 칩시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로보틱스 얘기는. 그럼 이제 액티비티 에세이에서도 그런데 나 로보틱스 다 리더 했는데 그래서 또 살짝 바꿔서 로보틱스 리더십을 써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에세이는 너가 어디서 살았냐 이제 다이버시티 에세이겠죠. 커뮤니티 에세이는 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아까 제가 그 이력서 한번 써보라 그랬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브라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에세이를 작업을 안 했더라면은 아니면 지금 좀 저학년이라도 브라운을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브라운은 너무 리버럴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질문을 갖고 학생한테 한번 써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의 활동 기반으로 써보라 그러면은 애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어려워한다는 건 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콜롬비아는 조금 다른 게, 한번,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 오면은, 학교들마다 좀 질문들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른 거거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되게 지루해요, 질문들이. 너 지난 여름방학 동안 어떤 책 읽었니? 너가 좋아하는 책이 뭐니? 그 다음에 너가 주기적으로 읽는 기록, 피리어드로는 뭐가 있니? 그 다음에 너가 근래에 봤던 영화나 콘서트 뭐가 있니? 요거 그냥 150단으로 쭉 나열한 그 다음에 Y 스쿨, Y 메이저 딱 요거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아이비리그 같아요. 좀 짝퉁 아이비리그. 뭐냐면 이제 언더그레이드 애드미션 했을 때는 리더십 커뮤니티보다는 되게 점수를 많이 받는 거. 시카고랑 똑같아요. 시카고는 더 심하고. 시카고는 점수 좋은 애들 가는 학교고요, 그냥. 콜롬비아는 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아카데믹, 왜냐면, 콜롬비아 미션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전 세계 리서치의 센터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미션에서도 아카데믹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뮤니티 다이버시티 액티비티 나온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국제사회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배양하는 거예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리더를 배양하는 게 학교 목표예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요는 뭐냐면은 에세이를 하나 써놓고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들마다 달리 써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학교들마다 내는 이력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요. 그냥 포커스가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인재상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드렸고. 없나요? 제가 질문해야 되겠네요. 이제 엔지니어링 봅시다. 그래서 과학 전공자 있나요? 애가 이제 과학 엔지니어링 1명, 2명. 되게 적네요. 여기는 3명? 아닌가요? 오케이. 엔지니어링 솔직히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너 엔지니어링 왜 가니? 하면은 이유는 다 똑같아요. 취직 잘 되니까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anyway, 근데 엔지니어링 준비하는 학생들만의 엔지니어링 좀 달라요.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SAT, ACT나 수학 부분은 일단 잘 봐야 돼요. 기본이에요. 700, 한번 MIT 봅시다. MIT 같은 경우에는 SAT에서 수학이 760점 이하이네, ACT에서 34점 이하인 애가 전체 입학생들의 20%도 안 된대요. 근데 그럼 우리 학생은 이제 760점, 그래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잘 읽어보세요. 20%도 안 된다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affirmative action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자를 한 15% 뽑아가야 일단.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제 학생들은 다 760점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대를 꿈꾼다면은 수학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애들은 수학 740인데 엄마가 하나 그냥 덤방 보면서 틀렸어. 뭐라고 하세요? 왜 덤방 보래요? 그 애들이 밀렸었어. 혼내세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밀렸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지. 왜 밀렸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만약 이유를 뭐 주변이 시끄러워서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핑계 대면 그때는 혼내주세요. 잘 봐야 돼요. 수학은요. 정말 잘 봐야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리딩은 또 그렇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리딩 점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SAT2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수학은 보죠. 그런데 공대를 가고 싶으면 피직스를 보세요. 피직스. SAT2 피직스를, 캠을 많이 보는데 캠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가지 않는 이상 그 공대에서 요하는 거는 물리예요. 물리하고 수학이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SAT2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하죠. 이제 Solid Foundation in Math plus Beyond High School Curriculum. 보면은 간혹가다 우리 학생은 11학년 때 AP, Calculus, BC 다 끝냈어요. 수학은 너무 잘해요. 뭘 잘하는 거예요? AP 정도 하면 딱 미국 교과고 하면서 중간 정도 올 거예요. 중간. 좋은 공대 가려면요 무조건 온라인 코र्스 대학교 수업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권장을 해요. 들으라고. 그 다음에 AP, Calculus, BC까지 공부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많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면은 3번에서 그 Physics AP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Physics C 되게 어렵잖아요. 많이 안 하는데 그 Physics C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Physics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Physics거든요. 대학생들도 힘들어해요. 그 정도 가면은 이제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는데 뭐 AP Physics, AP 뭐 Calculus, BC 걔네는 그냥 Foundation이에요. Foundation 기본. 4번은 또 뭐냐면 Science and Math-based extracurricular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수학을 애들이 그냥 한 개 그냥 넘어가서 수학 무조건 만점 받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듀얼 코스 할 경우 좀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되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공대를 간다면은 기본적인 거는 수학하고 물리예요. 봅시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MIT 한번 볼게요. 이거 조지아 텍도 유사해요. 얘는 나와 있는 게 1년 Physics, 1년 Biology, 1년 Chemistry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이하죠. Math Beyond Calculus. Calculus 다음에 수학을 수강하라고 돼 있어요. 4 years of English, 2 years of History, 2 years of Foreign Language.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대학교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한 번씩 다 찾아가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애들이 많이 충족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표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죠. 딱 그건 같아요. 자기가 어려운 거는 딱 그거잖아요. 이제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일단 안 들어요.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때 유학한 애들은 바이올로지는 어차피 9학년에 드는 거니까 좀 쪽팔려서 안 들어요. 근데 다 필요해요. 여기서 볼게요. 또 이제 공대 쪽은 뭐냐면 서머 프로그램을 꼭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이제 서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MIT나 조지아 텍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웹사이트 가면 자기네들이 권장하는 서머 프로그램이 있고 주로 합격생들은 주로 이러한 서머 프로그램 같다라는 리스트를 쫙 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서머 프로그램 중요성을 하고 그 다음에 enrichment opportunity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뭐 올림피아드 같은 올림피아드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대회를 많이 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이제 그럼 어느 대회를 나가야 되고 어떠한 기회를 누려야 되냐. 근데 아까 제가 답해드렸잖아요. 대학교 웹페이지 들어가면요. 걔네들의 이제 합격생 통계 정보 다 나오거든요.
주로 입학생들은 어떠한 인터내셔널 대회를 나갔고 어떠한 서머 프로그램을 듣고 또 어떠한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 이게 그냥 리스트를 다 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선택하면 돼요. 요새 첫 번째 요거만 할 텐데요. 많은 애들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요. 근데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죠, 애들이요. 웹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뭐냐면은 웹페이지 관리보다 더 나아간 과학적 컴퓨터 관련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 작년이랑 재작년에 조금 애들이 이제 재미를 봤다는 건 좀 이제 성공적으로 가는 애들은 뭐냐면 코딩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딩. 요새는 좀 코딩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뭐 엔지니어링 배울 때 로보틱스에도 코딩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냥 모든 분석을 할 때는 코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9학년 학생이 있다면은 방학 때 SAT 학원 보내지 마세요. 9학년 10학 넘었는데 무슨 SAT 공부를 해요. 그냥 코딩 학원 보내든지, 10학년에서 11학년 가는데 얘가 진짜 하루, 뭐 한 달, 뭐 2달 동안 공부는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코딩 학원 보내세요, 그냥. 컴퓨터 학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을 거예요, 학원들이. 근데 뭐 유학용 코딩은 없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코딩 학원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또 이제 기계를 한다니까 드론 갖고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드론 사줘가지고 많이 찍는데 일단 서울에서 드론을 떼우는 거는 허가된 장소만 띄울 수 있어요. 그거 막 띄우다가 아니 2년 전에 어떤 애 경찰 아저씨 왔는데 저런 거 갖고 오다가 근데 드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드론을 조정했다는 거는 본인의 과학적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가 진화가 되더라고요. 1세대 애들은 드론을 그냥 사가지고 조립을 해요. 2세대는 뭐냐면은 드론에다가 카메라나 뭔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해요. 3세대는 뭐냐면 드론을 분해해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렇게 애들이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드론을 갖고 노는 애가 있다면은 벌써 이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단순히 드론 갖고 영상 찍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거 갖고 본인의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솔직히 코딩하고 이제 테크니컬 토이스, 드론 갖고 뭔가를 하겠다면은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액티비티즈 계속 하자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다 아까 한 건데, 근데 여기서 Science Writing Competition 요거는 좀 작년에는 MIT 웹페이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는 과거에는 이제 리딩 못해도 된다, 글 못 써도 된다, 이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로보틱스 대회나 무슨 과학 대회 나가면요. 그 대회에 나갔던 그 준비 과정을 보고서로 쓰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 편의 글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은 논문을 못 써요. 논문을 어떻게, 어떤 분들은 딴 데 설명 갖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논문을 써야지 대학교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흔히 말하는 곱비리가 논문을 써요. 한번 여러분도 잘 보세요. 학사 때, 이제 대학교를 가도 학사 때 논문을 요구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학사 때 뜨는 거는 그냥 글 한번 써봐라, 이 정도고, 석사 때 쓰는 것도 새로운 주제로 쓰지도 않아요. 석사 때도 뭐냐면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정리만 하면 어느 정도 하기 좋아요. 이제 박사 때 가가지고 유의미한 뭔가 쓰는 거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논문급이 아니에요. 그냥 글을 열심히 쓰면, 아까 성장 가능성이잖아요. 열심히만 쓰면 돼요. 그냥 5페이지짜리. 근데 또, 컨설팅 업체들 보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논문 써줍니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 받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애들을 제2저자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걸 보면은, 참 이 연구소 별 볼 일 없는 연구소구나. 어떻게 고등학교 애 이름을 제2저자로 올려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가 관심 있는, 그냥 숙제 쓴 것도 보고서만 하면 되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당성작들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 있는 주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애들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가는 애들은
솔직히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그냥 공학적으로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엔지니어링 스쿨은 질문이 똑같아요.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냐예요. 근데 무조건 활동이나 연구 경력이나 엔지니어링 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피직스 수업에서 뭘 듣다가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나가는 게 통했던 시절도 있어요. 한 5년 전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워낙 많이 외부 수업도 많이 듣고 워낙 많이 활동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에서 들었던 기본 과목의 연장선으로서 내가 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들도 과거에는 대학교에서 믿음을 인정 많이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기본 수업, 이게 학교 고등 교과목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오픈 유니버시티 생기고 모든 대학교가 다 무료로 이걸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엔지니어링 스쿨? 없으면은 이게 소셜 사이언스 할게요. 이제 아트 앤 사이언스인데 아트 앤 사이언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 비즈니스 스쿨 가고 싶은 학생들? 오케이. 비즈니스도 되게 많이 가요, 애들이. 이제 엔지니어링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2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 왜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약대 관련된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약대 아니면 치대, 의대는 좀 가기 힘드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비즈니스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대인애들 보면은 좀 이력서를 봤을 때 화려한 이력서? 아니면 좀 나대는 거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대인 교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랑은 달라요. 경제하는 애는 뭐 딴 걸 해줘야 되지만 비즈니스 애들은 주로 나타나는 게 인턴십 있고 그 다음에 MUN, 그 다음에 디베이트 클럽, 저널리즘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 이것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소셜 사이언스를 해볼게요. 이거는 하면 되니까. 근데 비즈니스도 여기다 포함해볼게요. 살짝 다른 게 이제 수학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문과 애들은. 그래서 얘가 SAT2 수학을 만점 받고 SAT1 수학을 만점 받은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리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과를 보내고 싶은데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상위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애가 700점이 안 나온다 SAT가 그러면 ACT 시키세요. SAT가 안 맞는 거예요. 리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T2에서는 제발 수학하고 과학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문과 지원하는 애가 수학이랑 과학을 내고 있어요. 문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또 차이점을 두려면은 문과 지원생들은 수학이랑 과학이 아니고요. 수학이랑 역사를 보든지 뭐 딴 걸 보세요. 제2외국어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애가 과학 보면은 700점이 넘는데 역사 보면은 680점밖에 안 돼요. 했을 때 둘을 이게 절대적 수치를 보면은 과학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평균 점수를 보면은 역사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US history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620, 30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이 그래요. 근데 과학은 거의 600대 후반이에요. 수학은 700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제일 한심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뭐 제2외국어니까 그럼 저 한국어 볼래요. 한국어는 평점이 970점, 아니 770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는 보지 말고요. SAT2도 조금 이제 문과 위주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본인만의 차이점이 있으려면은 영어하고 역사 중심의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애들이 꼭 좋은 대학교 가더라고요. 근데 또 안 듣죠. 뭐냐면 점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네. 점수 안 나오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도전 정신도 없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도 몰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심도 없어. 그런 애를 누가 뽑겠어? 문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writing and reading이 되게 중요해요. 또 활동들도 아까는 과학 중심이었다면은 이게 writing하고 reading 클럽이 되게 중요해요. 학교 보면은 시 쓰는 제가 보기엔 시 쓰는 동아리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긁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밝다, 날은 어둡다, 참 인생이란 점점점. 뭐 이렇게 아래 이제
그 메모. 오늘 밝은 날씨와 나의 대조되는 감정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사색한 글. 뭐, 쉽잖아요, 그냥. 1분이면 뭐 그런,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라이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저널리즘이나 뉴스페이퍼,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뭐, 이해복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복 하면 애들이 다 그냥 사진만 찍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애들은 사진만 찍고 아니면 뭐 디자인만 하고 있고. 그건 좋지 않고요. 글 쓰는 것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community outreach based activities. 뭐냐면은 멘토링도 한다면은 수학만 과학만 가르치지 말고요. 그냥 한국어든 가르쳐, 한국어라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은 좀 달라요. 평가 기준도 다르고요. 봅시다. 커리큘럼을 볼게요. 봤을 때는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볼게요. 얘도 the high school transcript is almost always the most important document in students' application. 성적표가 제일 중요한 서류래요. 그냥 그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발견되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냥 위에 나와 있는 점수 하나를 보겠지만 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변화를 봐요. 변화를 봤을 때는 12학년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얘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9, 10학년 때 잘하고 11학년 때 B를 쫙 가는 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대학교 가기 좀 힘들 거예요. 딱 11학년 때부터 난이도 있는 수업이 딱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는 특히 early 때는 치명적이에요. 그건 넣지 마세요. 그냥 레귤러로 치면 올리고 또 rigorous라는 게 이제 난이도인데 또 뭐냐면은 12학년 되면 바쁘고 얘가 대학교 원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쉬운 거 그냥 들어. 그런 애들도 다 떨어질 거예요. 이 난이도라는 거는 성장 강사라는 거는 12학년도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12학년 수업을 조금 쉽게 잡았다. 그럼 다시 바꾸세요. 그 다음에 balance courses.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건 문과생들이에요. 문과생들은 솔직히 내가 정치학을 하겠다, 저널리즘을 하겠다, 뭐 심리학을 하겠다 그런 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공동체와 인간이란 주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다양하게 문학도 들어야 되고 영어도 들어야 되고 역사도 들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좀 할게요. 이런 width과 depth가 같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수업도 좀 들어줘야 돼요. 특히 영어하고 history 이걸 되게 강조해요. 모든 문과 단과대학교에서는 강조하는 단어가 영어하고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준비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는데 emphasis on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이런 거 꼭 포함시켜 주세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history도 어떤 걸 뭐냐면은 American History 1년, 그 다음에 World European History 1년 이렇게 듣길 말해요. 근데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US History Regular 듣고 US History AP를 들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US History 아니면 US Government에서 1년 그 다음에 World History 아니면 European History에서 1년 요 밸런스 조합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되게 잘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정보를 잘못 받아온 건지 아니면 애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가 제가 뭐 뛰어나서 이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대학교에서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에 맞춰서 준비시켜줘야죠. 문과는. 그래서 문과는 어떻게 보면 오늘 집에 가서 아까 이력서 그거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웹페이지 들어가면 다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떤 애인지. 첫 번째 기준으로 3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얘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얘가 수업명 옆에 H나 AP가 골고루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문과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준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문과생 그러면은 Y 메이저 에세이를 쓸 때 아까 이과생들은 되게 기계적이 좀 재미가 없어요. Y 메이저 에세이들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했고 그걸 해가지고 뭐가 궁금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대학원 가는 SOP랑 좀 비슷해요.
되게 딱딱하게 쓰여지는데 이과생들은 문과생은 예를 들어 내가 정치학을 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아, 나는 지난 그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거를 목격하면서 아, 우리나라 정치에 그 자괴감을 느껴서 선진 미국 정치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글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용이 그러면은 질문하는 게 그럼 얘가 활동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과생들 에세이는 조금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의 그 주제의 당위성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역사를 한다면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먼저 잡아주고 내가 요거를 인지를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딱 그 정도만 써주면 돼요. 조금 달라요. 지금 이과 에세이랑. 그래서 이과 에세이는 좀 사실 기반이라면은 문과 에세이, 이제 문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 Y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살짝 가치 및 당위성 중심의 에세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당위성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되게 나한테 도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 개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나오느냐. 비즈니스는 살짝 했는데 인턴십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살짝 재밌는 게 패밀리 레거시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집어넣어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쓰면은 안 되잖아요. 부모님 직업도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원서에서. 근데 미국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부모님이 사업하신다면 나도 사업한다 그러면 돼요. 요 패밀리 레거시라는 게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에서도 되게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미국이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원서에서 대놓고 딱 물어보잖아요. 우리 학교 너네 부모님 중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 있니? 너의 가족 중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 있니? 너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일하거나 졸업한 사람 있니? 이걸 물어보거든요. 가산점이에요 다. 부모님이 하면 그냥 가산점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하세요. 마지막 이제 undecided major 볼게요. undecided. 여기서 혹시 undecided 가실 분 없어요? undecided가 되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무엇이 준비 안 된 학생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되게 억지스러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undecided 갔다가 전공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undecided는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먼저 봅시다. 먼저 undecided라고 하는 데 있고 undeclared major라고 하는 데가 나눠져 섞어서 쓰겠습니다. undeclared는 뭘 하면 절대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학교에서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집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undecided major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유형이 두 가지로 나가겠죠.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학부 때는 엔지니어 지금도 전공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이랑 과학이 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그 기본 과목 들은 다음에 전공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나 시각적인 접근을 해도 되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회 미래 이제 알빈 터플 같이 미래 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과학 변화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거를 순수 과학으로 참여할지 엔지니어링으로 참여할지 아니면은 수학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undeclared 했을 때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뭔가는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undeclared majors limited to schools not university 이건 뭐냐면은 원서를 넣었을 때 그냥 브라운 전체 undecided는 없어요. 단과 대학별 undecided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그냥 엔지니어링 스쿨을 지원하되 그냥 전공을 안 해가지고 undecided 되는 거지 그냥 유니버시티 undecided는 없습니다.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 통계는 그냥 좀 다른데 평균을 해놓으면은 한 40% 정도 학생이 그냥 undeclared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한국 학생들은 거의 다 전공을 정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나 봐요. 아, 전공을 정해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undecided 풀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뽑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이제 안디사이드의 장점은 일단 1, 2학년 때 기초 과목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좀 더 편해요. 물론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가면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 대학원 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학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5번. 그거 아세요? 미국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두세 번 전공을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안디클레드 가면은 그거 바꿀 또 염려도 없어요. 근데 요 5번은 이제 그건 할게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애들이 어떻게 주로 많이 갔냐면은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나 모든 전공 단과대 보면은 약한 과가 있고 강한 과가 있잖아요. 특히 시카고 경제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애들이 과거에는 농대나 지리학을 전공을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냥 경제학으로 바꾼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단과대학교 안에서 이제 특정 그 경쟁이 낮은 전공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일로 옮기는 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 메이저 적었을 때 특정한 걸 잡아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언디사이드를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요새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많이 모르시는데 기회들이 더 많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언디사이드로 왔으니까 대학교에도 의무가 있어요. 얘한테 전공을 찾아줘야 되는 의무. 그래서 언디사이드 메이저들은 거의 주 단위로 아니면 격주 단위로 대학교 카운슬러랑 미팅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 수업 잘하고 있니? 너 뭐에 관심이 있니? 그래서 학교가 무료로 베이비시터를 하나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얘가 끝까지 전공을 못 찾으면 학교도 난해하잖아요. 찾아줘야 되니까 1, 2년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줘요. 그래서 언디사이드는 입학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사후 관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언디사이드 저는 되게 권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봅시다. 이제 언디사이드 관련해서 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은 이제 전체에 대한 질문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설명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부분들이 개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원칙들이 있는데 본인 이제 학생들마다 이게 적용이 다 달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개별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희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내방 하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